엄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셔. 응, 알았어. 빨리 와. 엄마 추워. 눈밭의 여인. 늦겨울의 한적한 시골길,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날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 길가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숙, 75의 나이에 얇은 코트 한 벌만을 걸친 채 그녀는 눈밭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시려왔고 발은 눈 속에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고 눈썹에는 작은 서리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사라진 차량의 흔적을, 점점 눈으로 덮여가는 타이어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아니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건 단순한 잠깐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걸. 몇 분 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마을 회관에 잠깐 들렀다 올게요. 하지만 차는 마을 회관 방향이 아니라 고속도로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걸 봤습니다.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눈은 계속 내렸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코트 깃을 세우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 이 길거리.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손이 코트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기억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50년 전 20살의 정숙이 이 마을에 시집왔던 날, 가진 것 하나 없이 그저 두 손과 젊음만을 가지고 왔던 그때,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출산 사흘 만에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정숙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녀의 삶은 온통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되면 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자신의 바람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옷을 사주기 위해 자신은 몇 년 된 옷을 입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신은 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을 지키며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남편을 간호하고 낮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그렇게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5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놀러 왔습니다. 명절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그녀는 그저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손주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올해는 좀 힘들어서요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엄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요. 엄마 사업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다음에 여유 생기면.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정숙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애들도 바쁘니까. 나만 조금 참으면 돼. 하지만 그 조금은 점점 길어졌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그럼 엄마 건강해. 내가 이렇게 와주니까 더 좋고. 하지만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요양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엄마 건강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집이랑 땅도 좀 정리하는 게. 정리. 그 단어에 정숙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그녀의 안전이 아니라 재산의 정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본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큰아들과 둘째가 함께 와서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땅값 많이 올랐다며? 지금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계시잖아. 정숙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아이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할 리 없다고 착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우연히 큰아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계속 버티시잖아.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싫다고 하시고. 아니, 우리가 나쁜 거 아니야. 엄마 나이 생각해봐.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이미 끝나가는 존재, 정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50년 동안 헌신한 삶. 하지만 그 끝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통화였습니다. 정숙은 우연을 가장해 그 통화들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수록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엄마를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순 없어.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이랑 땅 정리하고 우리가 나눠 갖는 게 낫지 않아? 엄마 보험금은 얼마야? 수익자가 우리로 되어 있긴 하지. 정숙은 벽에 기댄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였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그녀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로. 그녀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점원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요? 손주 목소리 녹음하려고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숙은 조심스럽게 녹음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전화할 때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을 들을수록 그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엄마를 좀 치워야 해.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순 없어. 치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요양원 보내고 집이랑 땅은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지. 엄마 나이가 75이야. 통계적으로 봐도 얼마 안 남았어. 보험금도 있잖아. 그거라도 받으면 우리 빚 좀 갚을 수 있을 텐데. 치운다. 얼마 안 남았다. 보험금. 그 단어들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착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녹음은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 내가 엄마 모시고 시골 외진 데 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올게. 핸드폰도 끊어버리고. 그럼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그게 가능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겨울이잖아. 추우니까 며칠 있으면 알아서. 그리고 경찰 조사 나와도 우리는 요양원 알아보러 간 거라고 하면 돼.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건 우리도 모르는 일이고. 좀 그렇긴 한데. 달리 방법도 없네. 엄마가 계속 버티시니까. 정숙은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유기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는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자신의 헌신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 건가? 하지만 울음이 그치고 나서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겼고 하나는 이웃집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순자야, 이거 좀 맡아줄 수 있어? 중요한 건데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맡아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항상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 써야 할지 몰랐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거든요. 같이 가서 구경하고 오시죠. 정숙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검은색 SUV를 몰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오늘 날씨 좀 춥긴 한데 차 안은 따뜻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가자. 차는 마을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땅, 이 길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아주 외진 시골길에 멈춰 섰습니다. 사방에 눈밭만 펼쳐져 있었고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기. 제가 잠깐 급한 전화 받아야 해서요. 여기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금방이요. 한 10분? 엄마, 추우시면 차 안에 계셔도 돼요. 아니야. 밖에서 기다릴게. 바람도 좀 쐬고. 큰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엄마, 정말 금방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는 출발했습니다. 눈밭에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SUV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눈만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정숙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웃 친구 순자에게서 받은 긴급 연락처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눈 속에 계속 1월 4일 발자국을 남기며 그녀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정숙은 눈밭을 걸었습니다. 발은 시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자국을 따라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멀리서 검은색 SUV가 보였습니다. 차는 작은 마을 입구에 멈춰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엄마는 그냥 놔두고 왔어. 이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정숙은 조용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눈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정숙이 다가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차 옆에 섰을 때 큰아들은 백미러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걸어오신 거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큰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차창을 내렸습니다. 엄마, 차가 고장나서 잠깐 멈춘 거예요.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 그만해. 그 한마디에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코트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기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거 알지? 그게 뭔데요? 당신 목소리야. 정숙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를 좀 치워야 해.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순 없어. 요양원 보내고 땅이랑 집은 우리가 정리하자. 큰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도 있잖아. 그거라도 받으면. 그럼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 내가 엄마 모시고 시골 외진데 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올게. 핸드폰도 끊어버리고. 겨울이잖아. 추우니까 며칠 있으면 알아서. 정숙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반박할 논리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나눈 대화 전부 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만이 조용히 내렸고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눈밭,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자신을 버리려 했던 아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 너희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아파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 큰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속했습니다. 너희 대학 보낼 때 나는 밤에 공장 청소일도 했어. 아무도 모르게. 너희한테 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희 결혼식 때 나는 내가 입을 옷도 없이 갔지. 하지만 너희한테 축의금은 넉넉하게 줬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 그저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 손주들 보면서 너희들이랑 밥 먹으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짐으로 봤어.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보험금으로, 땅으로, 돈으로만 계산했지. 정숙은 녹음기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너희들이 한 말이 다 들어있어. 한 달 동안의 통화 내용 전부.
그리고 이건 복사본이야.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엄마, 그걸로 뭘 하시려고? 당연히 경찰에 제출할 거야. 이건 명백한 유기야. 아니, 살인 미수지. 겨울 눈밭에 노인을 버리는 게 뭔지 너도 알잖아. 큰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하지만 동시에 50년 동안 키운 자식에 대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진 않아. 너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엄마, 내 말 잘 들어. 첫째, 나는 요양원 안 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야. 둘째, 내 땅이랑 집에 손대지 마.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셋째, 앞으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녹음기의 운명이 결정될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엄마 노릇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이해했어? 큰아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물건들, 추억들. 그녀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웃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이제 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들들은 요즘 연락하니? 가끔.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이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아들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가끔 연락을 했지만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내가 원하면 갈게. 아, 네. 알겠습니다. 엄마 결정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결국 정숙은 명절에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웃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더 편했고 더 행복했습니다.
너희들이랑 있으니까 더 좋네. 우리도 그래. 정수가,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더 당당해졌달까?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숙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숙의 집 앞 작은 텃밭에는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께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아들 민수 올림. 액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젊었을 때 새 아들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정숙은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용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정숙이 혼자말로 속삭인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희도.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지났다. 그날 눈밭에 버려졌던 그날로부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숙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나를 버렸던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은 순간이었다는 걸.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나는 이제 안다. 내 가치는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걸.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평화를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졌다고 해서 존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와 함께 있어. 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의무로서가 아니라 선택으로서,
눈이 내렸던 그날 정숙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이 누구의 부모이든 누구의 자식이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존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숙처럼 외면받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들은 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들에게도 존엄이 필요합니다. 정숙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이 이야기의 여운이 조금 더 오래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 있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